자, 261페이지 보죠. 오늘은 오랜만에 4시간 하네. 제가 원래 4시간짜리가 아니라서 이제 1시간 1시에 보통 끝내는데 오랜만에 제가 4시간 하네. 자, 봅시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있죠? 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이건 자격 취소하고 뭐가 있어요? 자격 정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뭐죠? 자격 취소부터 보겠습니다. 자격 취소는 일단 어떻게 된다? 누가 하는 거죠? 자격 취소는 취소권자가요? 시도지사 중에서 항상 이거 좀 같이 좀 시도지사 이렇게 해도 맞긴 맞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자격 취소는 거기에 자, 시도지사는 다음에 되는 경우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 부수적인 내용도 문제가 나면 사유가 반 나오고요. 그 부수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유만 머릿속에 기억할 게 아니라 부수적인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을 또 해놔야 돼요. 자, 자격 취소 사유 4가지가 있죠? 자,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자격증 뭐 했을 때, 양도 대여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 법을 위반해서 어떻게 했을 때, 징역형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뭐예요? 소위 말하는 컨닝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컨닝해서 나중에라도 취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저게 부정한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뭐 있었죠? 대리시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것도 있었죠? 시험지 유출. 자, 시험지 유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 뒤에 걸렸죠? 그럼 일단 시험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자격 취득했으니까 그 자격 어떻게 한다? 취소시키는 거죠. 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이때 자격 취소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대여. 자, 부정한 방법으로, 일단 먼저, 이거, 형벌 없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형벌 자체가 일단 없다. 부정 취득은 일단 뭐가 없다? 형벌 자체가 일단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대여. 뭐가 양도됐을 때? 자격증 양도. 자, 자격증 양도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취소되죠. 자, 양도되면 어떻게 돼요? 양도되면 취소된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형벌 뭐 있었죠? 양도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형벌.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확히 안 됐군요. 자, 양도되면 떠오르는 형벌이 있었죠? 자,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고 뭐하다? 1-1. 자격증 양도되면 자격 취소되고 1-1. 항상 같이 가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격정지. 이건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 소속공개사가 자격 정지받았습니다. 자격 정지 받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취소. 그 일 시킨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되고요? 등록 취소되고, 일한 소속공개사는 자격 취소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받았을 때, 자,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이요. 다른 법 위반해서 징역형은 해당 없고요.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만 취소 사유죠. 그럼 이 법 위반해서 벌금형은요? 자, 일단 이 법에서 벌금형 취소 사유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다음에 타법 위반해서 다른 법 위반해서 징역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없다. 자, 그래서 뭐만요? 이 법에서 징역형만 취소 사유입니다. 자, 4가지 다시 한번 보죠. 부양자 증인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양도되어야 되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 그다음에 이 법위반해서 징역형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4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 취소되죠. 자격 취소되면 뭐하라? 자격증을 어떻게 알았어요? 반납하라.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습니다. 며칠 이내? 7일 이내 반납하라.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고요. 며칠? 7일. 자, 그 다음에 분실 사유로는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뭐 제출하라 그랬어요? 사유서를 제출하라 그랬죠? 자, 자격증 반납에서는 특별한 규정, 사유서 제출 규정이 있다. 분실 등의 사유로 만약에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교부한 시도에서는 5일이네. 5일이네. 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하고? 보고하라 그랬습니다. 국장이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도 지사에게 뭐하라? 통보하라 그랬어요. 자, 5일이네. 국토교통부 장관에 뭐하고?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뭐하라? 통보하라. 이거 왜 보고 통보해야 돼요? 자, 취소 처분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하게 되면 5일 이내 국장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라 그랬습니다. 왜 통보를 해야 돼? 보고하고 통보하느냐? 이유.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금 뭐죠? 국장과 시도지사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죠. 기억나시나요? 5주 전에 공부했던 겁니다. 자, 국장과 시도지사가 뭐다?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다. 그 취소한 명단을 이 얘한테 시험 시행 기관에 통보해야죠. 그래야지만 뭘 못 보도록 하는 거? 시험을 못 보도록 하죠. 시험 몇 년간 못 봐요? 취소되면 5년? 3년이죠. 자, 근데 요걸 잠깐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였죠? 뭡니까? 시험지 유출 예를 들었죠? 자, 시험지를 유출 받아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행위는 일단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부정행위를 했죠? 그 다음에 부정행위로 뭘 한 거예요? 자격을 취득했죠? 그러면 부정행위로 자격을 취득했다. 그럼 부정행위는 시험 몇 년간 못 봐요? 금방 3년은 취소돼서 3년이고 부정행위로 했으면 시험 몇 년간 못 본다? 5년간 못 보죠. 그래서 자격 취소됐죠. 그럼 취소하면 또 몇 년간 못 봐요? 4년간 못 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다 적용되죠. 부정행위하면 무효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 못 보고 자격 취소됐으니까 3년간 시험 못 보죠. 그럼 이거 둘 중에 어떤 거 적용할까요? 네, 긴 거 적용하면 되겠죠. 두 개가 중복되죠, 요거는요. 근데 얘는 시험 못 보는 게 두 개가 다 중복돼요. 부정행위라고 해서 5년, 그 다음에 자격 취소 3년, 두 개가 중복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뭐가 적용된다? 긴 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5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취소된 몇 년? 3년. 시험 못 보죠? 명단을 얘한테 통보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시험 못 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명단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격 취소사유가 뭐였었죠? 부양자 증인했죠? 부말을 했어요. 부정 취득 양도돼요. 그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권 인정소 징 뭐예요? 이 범위에서 징역형.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자, 교부한 시도 지사와 그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시도 지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 자,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 자, 서울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다? 개업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뭘로 걸렸다? 취소로 걸린 거예요. 그럼 일단 자격 취소 누가 하죠? 교부한 시도지사.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자격증 교부했으니까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이 해줘야죠. 근데 서울시 공무원이 원주까지 내려오기가 너무 멀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그랬죠? 모두 이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뭐 한다? 교부한 시도 지사에게 뭐하라? 통보하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 이때 어디서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뭐까지를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자, 그러면 이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라는 얘기 말란 얘기? 자격 취소 처분 하라는 얘기 말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죠. 다시 한번 문구 다시 보세요. 절차를 뭐라 그랬어요? 취소, 처분 하라는 게 아니고 뭐까지를 절차를 이행하라 그랬죠?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1시부터 2시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적응이 안 된 모양이에요, 지금. 오랜만이 아니고 저랑 할 때는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얘기는 처분하라는 게 아니라 뭐다? 절차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격 취소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해야죠. 청문까지를 어디서? 예, 이러다가 2시 반까지 갑니다. 자, 오늘 저 벌칙까지 해야 돼요. 예상 진도는. 자, 봅시다. 청문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그랬죠? 처분 절차를, 그러니까 뭐까지를? 청문까지를 이행하는, 청문까지를. 청문까지를 어디서? 청문까지를, 예, 사무소, 소재, 시도에서 하고, 그 결과를 어디로 통보하면? 교부한 시도로 통보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예, 교부한 시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한 시도에서는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앉아서 뭐만 결과만 보고 처분만 드리겠는데. 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자격 정지를 보겠습니다. 자격 정지는 자격정지 처분 누가 해요? 자격 정지 누가 한다? 예, 일단은 교부한 누구? 예,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하고. 자, 그러면 자격 정지는 몇 월 법리에서? 6월 법리에서 자격 정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이거는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자격 정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자격 정지 263페이지 있죠? 시도지사는 6월 법면에서 정지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지 사유를 보겠습니다.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처분 내리는 거? 자격 정지 누구에만 내리는 거? 소속 공개사에게만 처분 내리는 거죠. 자, 자격 정지 사유. 자, 이중 소속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거래 계약서 거짓 기재하거나 아니면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금지행위를 위반한다면, 금지 행위를 위반한다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구나. 자, 보죠. 이중소속했을 때, 자, 이중소속, 절대 금지되죠? 이중소속을 개업공개사 하면 어떻게 되죠? 이중소속을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절대 등록 취소죠? 근데 이거를 누가 한다면? 소속 공개사 한다면 이때는 자격 정지. 이중소속 형벌 어떻게 됐죠? 네, 1-1년 이하 지금대로 처벌금이죠. 자, 그 다음에 인장 위반. 소속 공개사 인장. 언제까지 인장 등록한다? 마찬가지로 업무개 시점까지 하여야 한다죠. 언제 할 수 있다?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그랬죠?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등록된 장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격 정지죠. 자,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확인설명 어떻게 하죠? 확인설명,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이게 확인설명 방법이죠. 요거를 누가 위반한다면?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위반한다면 자격정지. 이거 개업공개서 위반하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줘야죠. 업무를 했다면 요거 안 했을 때 자격정지예요. 자, 거래계약서 마찬가지로 서명 및 날인은 하지 않았다면 자격정지고요. 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어떻게 됐죠? 업무정지도 답이고요. 상대등록 취소를 했죠.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상대등록 취소인데 이걸 소속공개에서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거짓 기재 중개약서. 자, 금쟁이를 위반한다면 금쟁이 개업공개에서 위반하면 상대등록 취소. 아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죠? 자, 금쟁이를 개업공개에서 위반하면 상대등록 취소고 소속공개에서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자, 금쟁이는 형벌이 1-1과 3-1로 나눈 대로 1-1 매무수거 중일에서 매며 무등록자 알면서 의뢰받은 건 명령 보수 초과수수
거지도는 있었죠. 3-는요. 증직상투, 증서, 중개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투기조장이가 있었죠. 자, 요거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 다시 한번.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인장과 관련된 부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확인, 설명과 설명서 관련 위반했을 때, 거래계약서, 서문난에 있거나 거짓기재 중에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금지행했을 때, 이인설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위반한다면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처분되는 거? 소속공개사. 그러면 이때 자격정지 처분권자 누구예요? 교부한 시도의사죠. 자, 그럼 이제 이 사안을 등록관청에서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등록관청에서 먼저 발견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어떻게 하라? 시도지사에게 뭐하라? 통보하라. 이게 요때 시도지사는 이 등록관청의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여기에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등록관청의 관할 시도지사다.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격증을 서울에서 교부받았습니다. 원주에서 소속공개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가 원주시청에서 얼마 전에 뭐 단속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원주시청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단속 나와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소속공개사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 단속 나와가지고 소속공개사 이걸 적발했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자 원주시청에서 소속공개사에게 자격정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 교부한 시도지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 등록관청에서 원주시청에서는 일단은 자 자격증은 서울에서 교부받았고 그 다음에 또 원주에 와서 일하고 있다고 그랬죠. 원주시청은 어디로 이 사실을 통보해야 될까요? 원주시청에서 발견했는데 원주로 통보하는 건 아니죠. 서울로 통보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교부한 시도지사로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그럼 어디로 통보한다? 그렇죠. 강원도청의 담당 공무원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공개사 담당 공무원한테. 자, 그러면 이게 뭐 자기 원주의 관할 시도지사 누구예요? 강원도지사가 되는 거죠. 거기로 통보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교부한 서울이죠. 그 다음에 사무소 강원도죠. 교부한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틀리죠. 그럼 뭐가 적용된다? 요게 그대로 적용돼요. 자,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처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 통보한다. 요거는 자격 취소에도 적용되지만 어디에도 자격 정지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 교재 263페이지와 4페이지에 정지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중 소속 기준 몇 개월? 6개월짜리 밑줄 쳐놓으세요. 이중 소속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또 금지행위 기준 6개월. 자, 다시 한번 보죠. 이중소속 기준 어떻게 된다? 6개월. 그 다음에 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또 금지행위 6개월. 나머지는요? 3개월이죠. 나머지는 3개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6개월, 3개월. 자, 6개월짜리는 반드시 기억하라. 아까 업무정지도 6개월짜리 기억하라 그랬죠. 이것도 6개월짜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봐서 무겁다 싶으면 6개월이에요. 자, 이중소속 절대 금지되죠. 자, 보세요. 거짓자가 나오면 일단 무겁죠. 금쟁이 무조건 무거운 거죠. 자, 일단 무거운 위반이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6개월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6개월짜리 기억해놓고 위반의 이것대로 처분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위반의 동기결과 횟수참기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가중할 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아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업무정지에 봤죠? 업무정지에서도 똑같은 부분이 있었죠? 위반의 동기결과 횟수참작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가중할 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예,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이게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보니까 2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네요. 지정 취소는 일단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죠. 자,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일단 교재 보고 대답하세요.
그 266페이지 보니까 지정취소해 놓고 국장은 끝에 뭐라고 됐죠?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취소를 뭐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취소 사유가 5가지가 있죠? 자, 운영규정. 운영. 규정에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자, 운영규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냐? 거짓부정 부분 먼저구나. 거짓부정부터. 거짓부정.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지정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운영규정. 운영.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보공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1년 이내 뭐 했을 때,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사망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자, 거운정 일사 5가지입니다. 거운정 일사 5가지. 거짓 부정 지정, 부정한 법으로 지정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들켰다면 지정이 어떻게 한다? 이때 조심할 것, 취소. 뭐죠? 할 수 있다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취소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형벌이 없습니다. 조심할 것, 뭐가 없다? 형벌 없다. 자, 지금, 자격 취소가 어디 있냐? 저기 있죠? 자, 여기에, 자, 보죠? 부정은 취득 있죠? 요것도 뭐가 없다 그랬어요? 형벌 없다 그랬죠? 자, 여기에 지금 부정, 지정도 일단 형벌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 위반. 운영규정. 자,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자, 다시 복습합니다. 운영규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 운영규정 언제부터? 지정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서? 3월에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받죠? 자, 그냥 운영규정 내용 위반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런 것도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운영규정 위반은요,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운영규정 위반 걸렸다 못합니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 500만 원의 과태료.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운영규정 위반 500만 원 과태료 된다는 거. 자, 정보공개 위반.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또 하나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정 취소와 함께 또 하나가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분. 1-1의 형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내 운영 안 했을 때, 언제부터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 안 했을 때, 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사망해산하면 어떻게 된다? 일단 지정이 취소될 때,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근데 이거는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등록 취소해도 사망해산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는요, 사유만 일단 기억하고 여기 옆에 있는 거 같이 기억하면 돼요. 후속 조치가 없어요. 뭐 지정서 반납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요 사유만, 거운정일사 사유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행정처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2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67페이지 넘어가서, 자, 267페이지 보니까 뭐 나온다? 행정벌이라는 거 나오죠? 행정벌 나오고 268페이지에 행정형벌 나와요. 자, 지금까지 봤던 게 뭐예요? 행정 뭐죠? 취소, 정지, 이게 뭐죠? 행정처분.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은 행정처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것은 행정형벌인데, 행정형벌은 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냐면 징역, 벌금을 기억하면 돼요. 자, 행정처분하면 뭘 기억하라 했죠? 지금까지 봤던 거 취소, 정지. 그럼 행정형벌하면 징역, 벌금. 행정형벌은 징역, 벌금. 그럼 행정질서벌이라고 돼 있죠? 질서벌은 건 뭘까요? 과태료. 자, 그래서 보면 행정처분하면 뭘 기억하라? 취소, 정지를 기억하고, 행정형벌하면 뭘 기억하라? 예, 징역. 그 다음에 또
벌금을 기억하라. 그러면 행정 질서벌 있죠? 질서벌은 뭘 기억하라? 과태료. 자, 과태료는요, 여러분들이 뭐가 아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는 뭐가 아니다? 형벌이 아니다. 이거는 질서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과태료, 질서 위반에 대한 벌입니다. 간단하게 질서 위반해서 걸리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 뭐 위반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들 벌금 냈다고 표현하는 거, 그거 뭐죠? 과태료죠, 이게. 그러니까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 과태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자, 그러면 일단 보죠. 일단 행정형벌부터 보겠습니다. 3-.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은 금지행위 3-에다가 무거운 거 2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지행위 3-가 뭐였죠? 증직상투, 증서, 중개매매,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지행위는 반드시 형벌로다가 1-3-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금지행위 3-에다가 무거운 거라 했죠? 무등록,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 그리고 자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 그 다음에 또 직접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대리가 있습니다. 쌍방대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투기조장, 투기조장행위가 있어요. 투기조장은 미등기 전매 중개, 미등기 전매를 중개 주거나 아니면 또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조장이 있었죠. 자, 증직상투. 아까부터 2번이나 연습했죠? 증서, 중개매매,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여기에 금쟁에다가 무거운 거 2개 올려놨다라고 쓰면 됩니다. 뭐예요? 무등록, 거짓 부정 등록.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보죠.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죠?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행정처분도 같이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무등록은요,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죠. 자, 얘 행정처분,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 바로 생각나시네요. 얘는요, 등록이 지금 없죠? 그럼 절대 등록 취소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업무정지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얘는 뭐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무등록은 뭐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거짓 부정한 법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2,000원 벌금. 부정한 법을 등록했으니까 걸렸다면 또 이거는 행정처분 어떻게 되죠? 절대 상대예요. 부정한 법으로 등록했습니다. 네, 지금 절대 등록 취소죠. 절대 등록 취소. 부정한 법이니까 등록 당연히 취소시켜야죠. 자, 증서, 중개, 매매, 직접거래, 쌍방, 투기조장, 형벌이죠. 3-. 요거는 자, 개업 공개서 위반하면 3-와 함께 이거는 뭐죠? 행정처분, 금쟁이, 절대요, 상대요? 상대 등록 취소가 되죠. 상대 등록 취소고, 이걸 소속 공개서 위반한다면요?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지금은 헷갈리죠, 지금? 헷갈리는 게 아예 생각도 안 나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근데 계속 듣다 보면 머릿속에 좀 남을 거예요. 제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형벌과 처분을 같이 기억하라 그랬죠? 같이 기억해줘요.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같이 기억해줘야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와 절대 등록 취소. 이거는 3-와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1 보죠.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부분이 있습니다. 1-1은요, 자, 관련되는 것을 묶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2개짜리, 연결되는 거 묶어 놓죠? 자, 1-1은, 자, 양도 대양수 했어요. 양도, 대여, 그 다음에 또 양수. 그럼 뭐에 대한 양도 대양수? 자격증과 그 다음에 또 등록증 2개 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금지.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서 금지한다. 이거는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 다음에 또 개업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주 듣고 보세요. 이거를 암기하려고. 저는 좀 특이하게 외우라 소리는 많이 안 합니다. 반드시 제가 암기하고 기억하라고 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뭐 있죠? 반드시 기억하나 했던 거. 네, 금쟁이. 제가 그거 말고는 암기하라 소리 거의 안 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자, 중개사법은 자주 듣고 자주 보고 자주 틀려야 돼요.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 세 가지입니다. 자주 듣고 자주 보고 자주 틀리라. 자주 듣고 자주 보고는 언제 하는 거? 네, 수업시간. 제가 수업시간에 공부하라 했죠?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서 자주 틀리라. 그러면 나중에 실전 나가면 점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눈에 익혀두라. 자, 유사명칭 금지,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중개 아닌 자 두 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했을 때. 이중 사무소였죠? 이게 이상 사무소 설치했을 때, 아니면 또 이동이용을 위한 임시 중개 시설물 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업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뭐 했을 때? 표시 광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보공개 위반했을 때.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비밀준수. 조금 더 올려놓을 걸 그랬네. 자, 비밀준수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 놓으면 나머지 4개가 더 남았습니다. 4개 뭘까요? 여기서 지금 다루지 않은 금지, 뭡니까? 1-1. 금정이 있죠? 매무수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그 다음에 또,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보수와 관련된 초과수수.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언행 있었죠. 거짓 언행. 자, 양도대양수 보죠. 양도대양수 뭐에 대한 자격증과 등록증. 자격증, 등록증에 대한 양도대양수였습니다. 그러면 양도대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어떻게 되고 취소되고 등록 취소되고 그러면 형벌 어떻게 된다? 1-1 이렇게 되죠. 준 자뿐만 아니라 뭐도 받은 자도 1-1. 유사명칭 금지. 자, 2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누구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 누구?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명칭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명칭 쓰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라든가 이와 유사한 명칭 써서는 안 된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요? 자, 그럼 개업중개사 아닌 자는 누구죠? 개업중개사 아닌 자, 등록하지 않은 자죠? 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자, 개업중개사 쓰는 명칭 쓰면 안 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서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어떤 명칭?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서 명칭. 자, 개업중개사 아닌 자는 어떤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서 명칭 써서는 안 된다. 아닌 자가 명칭 썼다. 1-1이에요. 조금 이따가 여기까지 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중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1-1이라고 그랬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거 개업중개사에 원하면 된다. 절대 등록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1-1이죠. 자, 자격 이것도 취소되고 이것도 어떻게 한다? 취소. 이건 절대 등록 취소죠. 취소되고 1-1. 이것도 절대 등록 취소 1-1. 이계사무소 설치했습니다. 임시 중개설물 설치했습니다. 이중사무소 설치한 거죠? 그러면 이중사무소 하면 이중 1-1이죠. 이거는 절대예요, 상대예요? 여러분 이제 등록 취소 생전 처음은 들어갑니다.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이거는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임시 중개설문 어떻게 된다?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자, 요거는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중개사 아닌 자 다시 한번 물어보죠. 개업중개사 아닌 자 누구요? 개업중개사 아닌 자 누구? 등록하지 않은 자죠. 자, 그럼 얘는 등록하지 않은 자는 중개대상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1-1이에요.
자, 그래서 이까지 묻습니다. 아닌 자가 명칭 섞거나 광고하면 1-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위반, 요거는 누구 거? 거래정보. 거래정보사업자 거. 거래정보사업자, 다시 한번 보죠.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라?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라 했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2,500원. 자, 근데 이거는요, 또 뭐 해도 안 됐을까요? 이건 아까 여기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지정, 취소 사유도 되죠? 취소 사유도 되면서 1-1 켜는 거예요. 아마 저번 1월 달에는 아마 이 주의권을 거의 언급 안 하고 간단하게만 한번 몇 개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싹 정리 같이 합니다. 취소와 형벌과 같이 묶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비밀준수 위반, 이건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였고,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비밀준수 위반 1-1이죠? 이거는 특별한 죄명을 갖고 있다. 무슨 죄? 예, 반의사 불벌죄라는 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4가지 남았죠? 매무수거. 제가 금쟁이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매 뭐예요? 중대순배명, 무능업자 알면서 의뢰받을 건 명령, 수, 초과수수, 거지도는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상대 등록 취소면서 1-1 이렇게 되죠. 소속공개사는 뭐고요? 자격 정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1-1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죠. 자, 일단 3가지로 크게 구분하면 돼요.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금지행위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금지행위는 몇 번을 얘기했어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기억했다는 전제 조건에서 3-2는요, 2개, 무거운 거 2개 올려놓으면 되고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무거운 거, 뭐예요? 무등록, 거짓부정등록. 자, 그러면 또 1-1은요, 1-1은, 자, 양도대하면 뭐 기억하라? 1-1. 양도대하면 형벌 1-1. 뭐 해야 된 거예요? 자격증, 등록증. 자, 그 다음에 아닌 자가 명칭 광고했습니다. 아닌 자가 뭔 거예요? 여기 아닌 자가 명칭 섞거나 광고. 좀 3가지가 또 묶어지죠? 아닌 자가 명칭 섞거나 광고하면 1-1. 그럼 또 하나, 이중 나오면 1-1. 이중 뭐예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자, 그럼 제가 지금 3개 얘기했죠? 3개 안에 총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 따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기억해보세요. 단 전제 조건을 뭘로 달았어요? 금쟁이가 머릿속에 이미 기억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양도대하면 형벌 1-1, 아닌 자가 명칭 광고면 1-1, 그 다음 이중 나오면 1-1. 그러면 이제 2가지 요거는 수업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아마 남아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형벌사항 끝나는데, 그게 보니까 양벌 규정 있죠? 자, 양벌 규정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미 고용인 부분에서 했어요.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사원 또는 임원이 이 형벌사항에 해당된다. 형벌사항에 해당된다. 그를 벌하는 외, 누구도 벌한다. 그를 벌하는 외, 개업, 공인중개사도 벌한다 그랬죠? 어떻게 벌해요?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그래서 양쪽을 벌한다 그랬죠? 이건 고용인 부분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용인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징역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랬죠? 고용인 때문에 징역은 안 갑니다. 뭐만 묻는 거? 벌금형 묻는다. 그럼 이때 벌금형 물었습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 나왔어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은 경우 있었죠? 어떤 경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자, 다시 한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271페이지에 행정질서벌 들어갑니다. 이제 500만 원 같은 거죠. 오늘 뭐 진도 다 끝내고 갔죠. 뭐 기왕 베리몸인데 뭐 시간 이제 조금 더 초과되더라도 배고프시죠? 배 안 고파요? 자, 봅시다. 저는 뭐 지금 그렇게 밥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한 시간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보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겠습니다. 자, 질서벌이죠? 질서벌이니까 이건 뭐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과태료 기억하라. 자, 운영규정 위반. 운영 규정이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확인설명 위반.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연수 교육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자,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요거는 두 가지 묶었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와 그 다음에 협회 두 가지 묶었고요. 조금 이따 물어볼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운영 실적 공시 위반. 실적 공시를 어떻게 했을 때?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개선 명령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에 위반했을 때. 해임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관련되는 거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를 묶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각각 분리돼서 나왔죠? 분리돼서 나온 걸 이렇게 한번 묶었습니다. 이거는 두 자로다가 한번 했죠? 운영 확인 연수지도 이렇게 한번 구분해보고요. 실적 개선 임원 이렇게 한번 두 글자로 안 따봤습니다. 자, 운영 확인 연수지도 그 다음에 실적 개선 임원. 그러면 그죠? 운영 규정 위반 이건 누구 거? 거래정보사업자. 자, 아까 물어봤던 거 다시 물어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지정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받으라 그랬죠? 자, 근데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운영규정 위반은요 500만 원 과태료면서 또 하나 500만 원 과태료면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물어보면 어디서 물어봤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물어봤죠? 운영규정 위반은요 지정이 뭐 하면서 취소될 수 있으면서 500만 원 과태료. 유일한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같이 부과되는 중개사법의 딱 하나 유일한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 위반 보죠. 확인설명 위반. 확인설명 어떻게 하라 그랬죠? 확인설명. 저 여러분들 프린트물 해. 잠깐만 보세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확인설명이 지금 빠진 것 같잖아요. 없죠? 맞죠. 제가 거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동그라미 2번에다가 확인설명 위반 하나 적어 놓고 나머지 번호를 이렇게 미루면 되죠? 제가 저기 하면서 작업하면서 빠진 것 같아요. 자, 확인설명 위반이 프린트물에 일단 빠졌습니다. 자, 확인설명 어떻게 알아? 확인설명 위반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근거 자료 제시하라. 이거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지금 500만 원 과태료죠? 소속공개사 위반하면요 자격 정지. 자,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정신 좀 챙기시고. 자, 이거를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요.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 정지예요. 자, 그러면 연수교육 위반 보죠. 연수교육 교육 대상이 누구였어요? 연수교육 교육 대상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개사 소속 공개사가 소위 말하는 교육 대상이죠. 이거 연수교육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받으라 그랬죠.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 개업공개사 안 받으면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안 받으면 소속공개사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위반. 자, 이건 두 개라 그랬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저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 자, 이제 끝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까? 업무정지였죠. 자,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이제 운영실적, 이건 이제, 자, 세계 협회 거죠. 저번 주에 배운 거. 운영실적 공시 위반, 매 회견도 종료가 되면 얼마 이내라고 했죠? 3월 이내. 운영실적을 공시하라 그랬죠? 안 하면 500만 원 드리고요. 개선명령 위반, 집의 장애 변경, 명령할 수 있다. 누가요? 국장이. 이런 개선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드려. 자,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 위반. 징계임 요구했는데 거기에 위반했을 때, 자, 이때 임원에 대한 징계임 어떤 사유에? 공개제 그랬죠? 공제 규정 위반,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재무건전성 지키지 않았을 때, 요때 그 해당 임원에 대해서 징계나 해임이나 시정명령할 수 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드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또 묶어보죠.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거 뭐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거 운영규정 위반, 그 다음에 또 예, 지도감독 위반, 거래정보사업자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거 있습니다. 확인설명 위반, 연수기 위반, 개업공개사거죠? 소속공개사거 있어요. 누구예요? 소속공개사거, 연수기 위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 지도감독 위반, 실적공시, 개선명령, 임원은 징계 요구는 협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자. 100만 원 과태료. 자, 지금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라 그랬죠? 네, 그냥 들어놓으세요. 자, 이거 오늘 배운 거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인간이 아닙니다. 못 집어넣어요, 이거. 자, 10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게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성명 표기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이전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휴폐업 신고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미반납, 뭘 미반납한 거예요? 두 가지. 자격증과 그 다음에 또 등록증. 자격증, 그 다음에 등록증 있죠? 등록증 미반납. 자, 보죠. 게시 의무 위반. 사무소에 보기 좋은 곳에 걸어두라고 했죠? 뭐 걸어두라고 그랬어요? 등자 수업이었죠? 등자 수업 이렇게 했습니다. 등 뭐예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둘은 원본이죠. 보수 요율표.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 서류. 자, 네 가지. 분사무소는요, 여기에다가 아까 이게 문제 풀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분사무소는 이거는 신고필증이죠? 자, 이거를 게시하라. 하나라도 안 게시 안 해놓으면 100만 원을 갖드려. 그러면 2개 게시 안 했습니다. 그럼 200만 원인가요? 네, 그건 아니겠죠? 어느 학원에서 질문 나오더라고요. 그럼 2개 안 했으면 200만 원입니까? 그러던데. 자, 어쨌든 이건 100만 원. 그 다음 명칭 사용 위반. 사무소 명칭 부분에서는 2개가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부칙 2가지인데요. 자, 개업중개사, 사무소 명칭 뭐 사용하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쓰라 그랬죠? 써라. 요거 안 쓰면 100만 원 받드려요. 부칙개업중개사는 어떤 명칭 쓰면 안 돼요?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쓰면 안 되죠? 자, 얘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을 안 썼거나 얘가 부칙이 공인중개사무소 명칭을 썼거나 그러면 다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성명표기 위반. 이거는 5개 광고물과 이렇게 표시된 5개 광고물과 그 다음에 또 광고시 5개 광고물 중 가로 세로 돌초록상 4가지 한판에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성명 표기하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하라 그랬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 표기하라 그랬죠.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광고시. 자, 이것도 아마 아까 문제 풀어봤던 거. 중개대상물 광고시 성명 등을 표기하라 그랬죠. 성명, 그 다음에 소연 이렇게 했죠. 성 뭐예요?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4가지 표기라.
자, 안 하면 100만 원 같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위반,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10일 이내 신고하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같은 되고요. 자, 휴업과 폐업, 이거는 사전 신고인가요? 사후 신고인가요? 사전 신고죠. 사전. 휴업하고자 할 때, 폐업하고자 할 때, 휴업하고자 할 때, 폐업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하고자 할 때,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됐죠. 하고자 할 때입니다. 하고자 할 때.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같아요. 자, 중개가 완성되면 어떻게 하라? 보조인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내가 어디다 들고 있고 금액 얼마짜리 설명하고 증서사본 가더라 교배주라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이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만 납부라. 등록 취소면 등록증만 납부라. 둘 다 며칠이네? 둘 다 7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같아요. 자, 그래서 요 100만 원, 일단은 여러분들 500만 원 과태료를 우선적으로 좀 기억해 놓으세요. 100만 원 이제 수업 같이 하면서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가징수권자를 보죠. 부가징수권자는 자,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국장은 누구 거 부가징수? 거래 정보사업자 거와 누구 거요? 협회 거. 자,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는요? 시도지사는 누구 거? 누구 거다? 자, 두 가지 있죠. 연수교육 위반. 그냥 개업공개사기 아닙니다. 이건 좀 세부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연수교육 위반. 연수교육 위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격증 위반. 자격증 미반납. 자, 나머지는 뭐예요? 등록관청이었죠. 등록관청에서는 나머지 개업공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거를 부가징수한다. 자, 그러면 관련되는 거 보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누가 해준다? 국장이. 협회 인가 누가 내줘요? 국장. 관련되는 사람이 부가징수하죠.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얘가 부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자격증 자격 취소하면 누구한테 받나? 예, 교반 시도에서 받나? 그러니까 여기서 부가징수하죠. 자, 나머지는 개업공개사 거고요. 자, 이제 부가징수권자는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가기준을 보죠. 여러분들 교재에 부가기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정하는 다음에 별 같다. 자, 다시 한번 보죠. 과태료 부가기준을 뭘로 정한다? 과태료 부가기준을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까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부가기준은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업무정지에다가 적어놨죠?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은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통일시키면 통일시키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좀 따로따로 됐습니다. 그리고 부과기준 부분에서 보면 개별 기준 있죠? 뭐 과태료 금액 400, 뭐 이런 거 저 강의 안 합니다. 강의 안 하면 시험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온다고 그랬죠? 자, 나오긴 나오는데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하라? 찍어라. 딱 한 번 나온 적 있었어요. 딱 한 번 나온 적 있었는데 일단 나오면 찍으세요. 이거 외울 정령 있으면 부동산 학개론 산식이나 더 외우라 그랬죠? 자, 그런데 개별 기준은 제가 강의를 안 하는데요. 일반 기준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왜 274페이지 보면 과태료 일반 기준 있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고려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자, 늘릴 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0, 100을 초과할 수 없다. 늘린다는 게 뭐예요? 아까는 여러분이 이게 어디서 똑같은 내용 배웠냐면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준에서 배웠어요. 왜냐면 자격정지, 업무정지 그 기준에 보면 위반행위 동기결과 횟수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그랬죠? 가중하는 게 늘리는 거고 감경이 뭐예요? 줄이는 거죠. 자, 늘릴 때 가중할 때 얼마를? 100만 원, 그다음 500만 원 이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27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있죠? 는 중개사법이 없다. 어느 법에 있다? 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법 이름이나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규제 재검토는 제가 강의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늦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278페이지 접어두세요. 278페이지 뭐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